남편 보험 수익자 불륜녀로 변경, 계획적 외도의 충격 증거. 보험금 수익자가 김소혜? 이 사람이 누구야? 남편의 생명보험 서류를 정리하던 중 발견한 낯선 이름. 저와 아이들이 아닌 전혀 모르는 여자가 10억 원의 보험금 수익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게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사실. 남편은 제 몰래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아내, 남편의 보험 내역 점검. 저는 38살, 결혼 9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태연 씨는 43살로 건설회사 이사예요. 아들 준서가 7살입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어요. 연말정산 준비를 하려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의료비 영수증, 보험료 납입 증명서, 서재 서랍을 뒤지다가 남편의 보험 증서 파일을 발견했어요. 이것도 정리해야겠네.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은 보험을 많이 가입해뒀어요. 제가 권유한 거였죠. 여보, 우리 가장인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 좀 들어놔. 알았어. 내가 알아봐줘. 그래서 제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고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가입했었습니다. 총 5개의 보험. 생명보험 사망 시 10억 원. 암보험 진단 시 5천만 원. 실손보험 의료비 실비 보장. 연금보험 노후 대비. 운전자보험 사고 대비. 모두 제가 수익자로 등록돼 있었어요. 저와 아들 준서.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모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요. 증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보험료 납입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월 보험료가 총 180만 원이네. 부담되긴 하지만 필요한 거니까. 생명보험 증서를 펼쳤어요. 보험 금액 10억 원. 가입일 2015년 3월. 보험료 월 85만 원. 수익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수익자 김소혜 1995년생. 김소혜? 이 사람이 누구죠? 제 이름은 박지은인데. 잘못 본 건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김소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경일 2024년 8월 15일. 8월 15일. 넉 달 전이었습니다. 왜 수익자를 변경한 거지?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보험사에서 잘못 기재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김소혜 계약자의 지인. 지인? 남편의 지인? 저는 남편 지인 중에 김소희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보험 증서들도 확인했습니다. 암보험 수익자 박지은 나. 실손보험 수익자 박지은 나. 연금보험 수익자 박지은 나. 운전자보험 수익자 박지은 나. 다른 보험들은 전부 제 이름이었어요. 오직 생명보험, 그것도 보험금이 가장 큰 10억 원짜리만 김소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익자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계약자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배우자입니다. 죄송하지만 배우자분은 계약자 동의 없이 조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수익자였는데 변경된 것 같아서요. 그러시면 계약자분께서 직접 문의하시거나 보험 증서상 변경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증서를 다시 봤어요. 뒷면에 변경 신청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 변경일 2024년 8월 15일. 변경 사유 계약자 개인 사정. 신청인 이태연 서명. 새 수익자 김소혜 주민등록번호 95만 825-X. 관계 지인. 남편이 직접 신청한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라는 날짜. 그날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수익자 정보 변경 사실 확인.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했어요. 남편 계정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생명보험 상세 내역이 떴어요. 수익자 변경 이력. 2015년 3월 2일 최초 가입 수익자 박지은. 2024년 8월 15일 수익자 변경 박지은 김소희. 정말로 8월 15일에 변경된 게 맞았습니다. 변경 신청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었어요.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김소희의 인적사항. 이름 김소희. 생년월일 1995년 8월 25일 29살. 주소 서울시 강남구 X아파트 X동 X호. 연락처 10-X-X. 29살.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검색창에 김소희를 입력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쏟아져 나왔죠. 주소로 검색해봤어요. 강남구 아파트. 고급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전화번호로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 연락처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은 거실 소파에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회사에 있었죠.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처 앱을 열었어요. 김소희를 검색했습니다. 있었어요. 김소희.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전화번호 10-X-X 보험 신청서의 번호와 동일. 최근 통화 어제 저녁 9시, 통화 시간 45분. 최근 문자 오늘 오전 10시. 오빠,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응, 12시에 보자. 좋아요.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남편이 이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자 내역을 더 확인했어요. 지난주.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주말에 보자. 네. 토요일에 어디 갈 거예요? 서프라이즈야. 2주 전. 오빠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나도 소희랑 있으면 행복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한 달 전. 오빠, 오늘 선물 고마워요.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좋아요. 오빠 최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불륜녀로 등록된 충격적 발견.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김소희와의 통화 총 87회. 평균 통화 시간 35분. 거의 매일 통화한 거였어요. 통화 시간대를 보니 대부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산책 나간다, 편의점 간다며 집을 나갔던 시간들. 그때 김소희와 통화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의 사진 갤러리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앨범을 열었어요. 김소희와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커플 셀카,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중 하나를 확대해봤습니다. 배경이 익숙했어요. 제주도 어느 리조트였습니다. 사진 날짜를 확인했어요. 9월 초. 그때 남편은 회사 워크숍이라며 2박 3일 출장을 갔었어요. 거짓말이었죠. 김소희와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진도 있었어요. 김소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찍은 사진. 오빠가 사준 반지 너무 예뻐요. 반지 가격을 검색해봤습니다. 약 500만 원짜리 반지였어요. 남편이 김소희에게 500만 원짜리 반지를 사줬다고. 저는 결혼 9년 동안 그런 비싼 선물 받아본 적 없었어요.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제 가족 카드와 별도로 본인명의 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카드사 앱에 로그인했어요. 최근 6개월 내역. 강남구 XX 레스토랑 25만 원 12회. XX 호텔 45만 원 8회. 제주도 리조트 120만 원. 보석 가게 500만 원. 명품 매장 280만 원. 꽃집 15만 원 10회. 와인바 35만 원 5회. 총 1,800만 원 넘게 썼더군요. 한 달 평균 300만 원. 우리 가정생활비가 월 200만 원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 우리 결혼기념일. 그날 남편은 저에게 회사 일이 바빠서 저녁 약속 못 잡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카드 내역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38만 원을 썼더군요. 김소희와 함께. 우리 결혼 기념일에 다른 여자와 저녁을 먹고 그 여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만든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보험 수익자 변경의 의미였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10억 원이 김소희에게 간다는 뜻. 저와 아들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뜻. 왜 수익자를 바꾼 거지? 혹시 남편이 김소희와 결혼할 계획인 건가? 아니면 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살이라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김소희가 남편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남편에게 변경 사유를 묻자 거짓말 포착.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저녁 먹을래? 응, 고마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보험 연말정산에 넣어야 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 고마워. 근데 생명보험 수익자가 바뀌었던데?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응? 수익자? 응. 원래 나였잖아. 근데 김소희로 바뀌었더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김소희가 누구야?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회사 동료야.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회사에 김소희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조직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재무팀에 있어.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수익자로 바꾼 거야? 남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절세 방법을 상담받았는데 수익자를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대. 또 거짓말. 보험금 수익자를 배우자에서 지인으로 바꾸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근데 왜 하필 그 사람으로? 회사에서 추천해줘서. 회사에서 개인 보험 수익자를 추천해준다고. 응. 세무 상담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다시 나로 바꿀 수 있어?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바꿀게. 왜 복잡해? 신청서 하나면 되잖아. 절차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얼마나? 한 6개월? 6개월이나 기다리라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려? 계약 조건이 그래. 한번 바꾸면 6개월은 다시 못 바꾼대. 거짓말이었어요. 보험 수익자는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경계할까 봐요. 알았어. 그럼 다음에 바꿔. 응, 미안해. 내가 말 안 하고 바꿔서. 괜찮아.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짓말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거짓말 1 김소희가 회사 동료 거짓. 거짓말 2 세금 절세 목적 거짓. 거짓말 3 6개월간 변경 불가 거짓.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변경 기록과 증빙 문서 확보 시작.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험 증서를 전부 스캔했어요. 특히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고해상도로 스캔했습니다. 남편의 서명, 김소희의 인적사항, 변경 날짜까지 모두 선명하게. 보험사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자 이태연입니다. 목소리를 낮춰 남편인 척했어요. 수익자 변경 내역을 이메일로 받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남편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XX입니다. 확인됐습니다. 어느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어요. 발송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확인서. PDF 파일이 첨부돼 있었어요. 열어보니 상세한 변경 내역이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변경 전 박지은 배우자. 변경 후 김소의 지인. 변경 사유 계약자 개인 사정. 변경일 2024년 8월 15일. 승인일 2024년 8월 16일. 모든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소희에 대해 조사했어요. 주소로 검색해보니 그 아파트는 월세 250만 원짜리였습니다. 29살 직장인이 월세 250만 원을 낼 수 있나? 혹시 남편이 월세를 대주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남편 통장 공동인증서를 갖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예전에 급할 때 쓰라며 준 거였어요. 은행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매월 1일 김소희에게 250만 원 이체 메모 생활비. 매월 10일 김소희에게 100만 원 이체 메모 용돈.
매월 25일 김소희에게 50만 원 이체 메모 식비. 한 달에 총 400만 원을 김소희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총 2,400만 원. 우리 가정 생활비는 월 200만 원인데 김소희에게는 4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메모였습니다. 생활비, 용돈, 식비. 마치 가족에게 보내는 것처럼 적어놨더군요. 저는 모든 이체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도 다시 자세히 확인했어요. 6개월간 지출. 김소혜 관련 1,800만 원. 가족 관련 300만 원. 김소희에게 우리 가족보다 6배나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계획적 외도 정황을 하나씩 분석.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하려고요. 카드 내역과 이체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2024년 3월 첫 이체 기록 김소희에게 50만 원. 2024년 4월 레스토랑 데이트 시작 월 2, 3회. 2024년 5월 선물 구매 시작 명품 가방 150만 원. 2024년 6월 호텔 방문 시작 월 2회. 2024년 7월 김소의 아파트 계약 보증금 5천만 원 남편 계좌에서 이체. 2024년 8월 15일 보험 수익자 변경 결혼기념일. 2024년 9월 제주도 여행 2박 3일. 2024년 10월 다이아 반지 선물 500만 원. 2024년 11월 매월 400만 원 지원 지속. 2024년 12월 현재 관계 지속 중. 8개월간의 계획적인 불륜이었습니다. 특히 7월에 김소희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을 낸 게 결정적이었어요. 남편이 김소희를 위해 집을 얻어준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15일 우리 결혼기념일에 보험 수익자를 김소희로 변경했죠.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계획된 거야. 남편은 김소희와 장기적인 관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 메신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백업 파일을 찾았어요. 남편 노트북에 자동 백업돼 있었습니다. 김소희와의 대화 내역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 소희야,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오빠? 지은이랑 이혼할 거야. 진짜요? 응. 너랑 함께 살고 싶어. 오빠. 사랑해요. 나도. 조금만 기다려줘. 2개월 전. 보험 수익자 너로 바꿨어. 오빠 괜찮아요? 부인이 알면. 몰라. 조심할게.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다니. 당연하지.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한 달 전. 오빠 언제쯤 이혼할 수 있어요? 내년 초쯤 할 거야. 준서 학기 끝나면.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책임질게. 행복해요, 오빠. 빨리 오빠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일주일 전. 보험료 계속 내는 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야. 그래도 한 달에 85만 원이나.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계획 세워놨어. 남편은 김소희와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준비하고 집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관련 증거 자료와 스크린샷 정리.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폴더 이름 남편 이태연 계획적 불륜 증거. 하위 폴더. 보험 관련 15개 파일. 수익자 변경 신청서. 보험 증서 스캔. 변경 확인서. 보험료 납입 내역. 금융거래 127개 파일. 이체 내역 6개월 총 2,4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6개월 총 1,800만 원. 보증금 이체 5천만 원. 통신 기록 89개 파일.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상 43개 파일. 김소희와의 셀카.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선물 사진. SNS 및 기타 22개 파일. 김소의 인스타그램 캡처. 위치 정보. 호텔 예약 확인서. 총 296개 파일. 각 파일의 날짜, 금액,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들은 별도로 표시했어요.
결정적 증거. 보험 수익자 변경 8월 15일 결혼기념일. 아파트 보증금 지원 5천만 원. 이혼 계획 대화 내역. 매월 400만 원 생활비 지원. 총 4,200만 원 금전 지원 확인. 엑셀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금전 지원 내역 총정리. 날짜 항목 금액 누적.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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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 아파트 보증금 5천만 2024.07 생활비 250만 5,250만 2024.08 생활비 400만 5,650만 2024.09 생활비 여행 520만 6,170만 8개월간 총 지원 금액 6,800만 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6,800만 원. 우리 가족이 3년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USB 3개의 모든 자료를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3곳에도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도 USB 하나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잘 보관해줘. 중요한 거야. 무슨 일이야, 수연아?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보관만 해줘. 알았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날 차례였어요. 남편과 불륜녀 직면 준비. 금요일 오전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배우자의 계획적 불륜으로 이혼을 원합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보험 수익자를 불륜 상대로 변경했다는 게 특히 악질적이네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배우자에게 1억 원, 상대 여성에게 5천만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1억 원이요? 네. 계획적이고 금전 지원 규모가 크고 보험 수익자 변경까지 했으니까요. 법원에서도 악질적으로 볼 겁니다. 재산 분할은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50%입니다. 남편분이 불륜 상대에게 준 6,800만 원도 공동재산 부당 사용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갖습니다. 양육비는 월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 줬습니다. 먼저 남편분과 상대 여성을 동시에 직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자백을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말 남편과 김소희를 동시에 만나기로요. 김소희의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강남 갈 일 있어서 저녁에 XX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거기는 왜? 친구 만나고 나오는 길에. 7시에 보자. 알았어. 그리고 김소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요. 소희야, 오늘 7시에 내 집 앞에서 봐. 중요한 얘기 있어. 네, 오빠. 기다릴게요. 저는 6시 50분에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은정이와 함께였어요. 수연아, 정말 괜찮겠어? 응. 해야 해. 7시 정각.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수연아? 여보, 잠깐만 기다려. 한 사람 더 와야 해. 누구? 그때 아파트에서 김소희가 나왔습니다. 남편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오빠.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보험 문서와 증거로 냉정하게 진실 폭로. 김소희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태연 아내 박지은입니다. 김소희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도 패닉 상태였어요. 수연아. 에게. 근처 카페로 가시죠. 셋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안 가시면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아파트 주민들 보는 앞에서 김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로 가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생명보험 증서를 펼쳤어요. 수익자 김소희. 8개월 전부터 제 남편이 당신과 바람을 폈죠. 그리고 우리 결혼 기념일에 10억 원짜리 보험 수익자를 당신으로 바꿨어요. 김소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8개월 동안 당신한테 총 6,8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400만 원. 그리고 이건 카카오톡 대화 프린트물을 보여줬어요. 이혼 계획, 재혼 약속. 전부 여기 있네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8개월 동안 매일 거짓말하면서 뭘 들어요? 신용카드 내역을 펼쳤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여행, 선물. 1,800만 원. 우리 가족한테는 300만 원 쓰면서 이 여자한테는 1,800만 원을 썼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서 끝나요? 9년 결혼 생활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김소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혼한다고. 이혼?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진짜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보험 수익자까지 바꿔놓고. 수연아.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협의 이혼 합의서예요. 위자료는 당신한테 1억 원, 김소희 씨한테 5천만 원. 1억 원이요. 계획적 불륜이에요. 8개월간 6,800만 원 지원, 보험 수익자 변경, 이혼 재혼 계획까지. 법원에서도 악질로 볼 겁니다. 김소희가 소리쳤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많아요. 많다고요? 6,800만 원 받아놓고 그 돈부터 돌려주세요. 그럼 5천만 원에서 빼드릴게요. 저는 돈 없어요. 그럼 이래서 갚으세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준서 생각해서라도. 손 떼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서 생각은 당신이 했어야죠. 다른 여자한테 6,800만 원 퍼부을 때, 보험 수익자 바꿀 때, 이혼 계획 세울 때.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불가능해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일주일 안에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재판 이혼으로 가고 위자료는 더 올라갑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 내일까지 저로 다시 바꿔놓으세요. 안 그러면 보험사에 사기로 신고할 겁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은정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연아, 잘했어. 고마워, 은정아.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서명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보험 수익자도 다시 제 이름으로 변경됐어요. 한 달 후 이혼이 완료됐습니다. 위자료 1억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8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소희는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소문이 나서 사표를 냈다더군요. 저는 준서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응, 준서야. 아빠는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주말엔 만날 수 있어. 알았어요.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보험 증서 한 장이 제게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계획적인 배신, 철저한 준비, 냉혹한 계산. 모든 게 숫자와 서류로 증명됐어요. 만약 보험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몰랐을 겁니다. 언젠가 이혼 통보를 받거나 더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 행복은 제가 지키는 거라는 것을. 보험 수익자 변경이라는 충격적 발견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구해준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준서와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서.